종탑을 해서 볼게요. 일단은 장르는 현대소설 얘기했죠. 고전이냐 현대냐. 두 번째, 분량에 따라서 단편, 중편, 장편이 있고, 그 다음에 서사 구조에 따라서 액자 소설이 있는데, 자 잠깐 개념 정리하고 갈게요. 서사 구조에 따라서 복합 구성이냐 단일 구성이냐로 나눠요. 단일 구성은 메인 이야기가 그냥 하나야. 두 개 이상이니까 복합이겠죠. 그럼 보통 뭐냐면 얘네는 액자식 구성이야. 사파 구성과 동의해요. 이야기 속 이야기라고 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이 구성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는데, 순행 구성은 시간 순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과거에서 현재 순으로 전개가 되면 순행 구성. 역행 구성은 거꾸로 간 거야. 그래서 현재 얘기하다가 갑자기 과거로 갔어. 회상 들어오면 역행 구성이야. 그런데 다시 갈 수가 있어. 그럼 역순행 구성이라고 하고,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시면 이게 역순행 구성입니다. 되셨나요? 필기 넣으시고. 실제 있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성 부각되고요. 전쟁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기 때문에 상징적이 되고, 그림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서 향토성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배경이 중요했거든. 한국전쟁의 전북 익산 시내라는 구체적 세팅. 잘 들어. 한국전쟁이라는 것도 사실성을 높이고요. 전북 익산이라는 구체 지명도 사실성을 높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뭐냐면, 주인공이 어떤 사랑을 했었나 봐. 주인공의 사랑과 연민. 특성 볼게요. 이렇게 전쟁이 소재인 작품들은 일단 폭력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폭력성 자체가 문제잖아.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소년 소녀가 왜 전쟁의 창업함을 드러내냐면,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모두 다 피해자예요. 모두 다. 그런데 특히 소년 소녀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거든. 그러니까 전적인 피해자죠, 여기는. 더군다나 얘네는 세상 살면서 무슨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는 순수한 존재들이잖아. 근데 순수한 존재들이 전적으로 피해를 입는 이게 가장 또 마음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참혹함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구성인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체적 지명을 주게 되면 사실성 높인다고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로 일단 요점 정리 필요한 학생들 이거 꼭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앞부분 줄거리 항상 이렇게 초반부에 인물 사건 배경 세팅되면 잘 잡으라 그랬었어요. 환갑이 다 됐다. 잘 들어. 여러분 이런 건 성격이에요. 성격. 왜? 내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향수 얘기했다시피 이게 어린 나이 때는 모든 게 새롭기 때문에 흥미롭고 즐거워요. 그래서 옛날에 즐거웠던 기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새로 즐길 수 있는 것들, 새로 느껴지는 것들이 훨씬 재밌거든. 그러니까 향수라는 감각은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환갑 이렇게 성격 세팅했어요. 두 번째, 환갑이 돼서 초등학교 동기면 엄청 옛날의 추억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벌써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추억을 부를 수 있는 배경인 거죠. 그리고 봐봐, 나이 60에요 모깃불 피워놓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 옛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순서가 딱 됐어. 평소에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성격이죠. 근데 얘가 갑자기 얘기를 꺼내. 그러면 훨씬 더 특별해지죠. 됐어. 그래서 최고너의 사랑 얘기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발단 시작입니다. 내가 그 계집애를 맨 처음 본 거는, 그러니까 왜 계집애라고 그랬냐면, 나도 소년이고
소녀여서, 그러니까 계집애라고 해서 뭔가 낮잡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친숙함이고 편안함이고 정겨움이라고. 왜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도 다들 첫사랑 있지 않았어요? 제 첫사랑, 저는 이제 뭐 재수할 때 첫사랑 얘기해줬었잖아. 그럼 다시 쭉 내려가 보잖아. 내 첫사랑 언제였을까? 유치원 때일 거 아니에요. 아, 또 이것도 내가 한번 썰 한번 풀어야 돼. 제가 유치원 때 여자친구 한 18명 있었어요. 있었어. 아, 진짜 있었어. 진짜 있었고,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친구가 뭐 모르니까 오케이. 그 성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름이 유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진이 내가 유치원 때 되게 제일 좋아했던 여자친구로 기억을 하고, 고등학생이 돼서 갑자기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때는 그 학교만 알면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요즘 봐봐, 요즘 인스타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있던 시절, 뭐 싸이월드 이런 시절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시절에 제 이제 초등학교도 아니죠, 유치원 때 첫사랑이었던 유진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이 딱 돼서 딱 들어가 봤는데, 얘가 유치원 때는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 너무 애가 이제 좀 아무튼 제가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잖아.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요, 어떤 미적인 기준이나 관점 같은 게, 또는 남들의 영향을 안 받다 보니까 그냥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썩 예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지만 그 사랑을 느낀다는 게 훨씬 더 순수하고 애틋한 거거든. 그런 설계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아까 정정의 향수를 보더라도 되게 무매력이고 약간은 조금 허술한 그런 누이와 아내를 세팅한 건, 너무 예쁘고 너무 세팅이 완벽한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가져오는 이런 향토적 정감이 나이 들어서는 훨씬 더 감동스러운 거거든.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하고 가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하라고 느낌 잡으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짝눈이 아저씨가 아마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평소 가는 길이 아니라 돌아간 거죠. 그래서 경찰서 앞을 지난 다음 시청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 그래가지고 쭉 봤어요. 쭉 봤는데 국군 1사단 평양 입성, 국군과 유엔군 청천간 도하. 그러니까 봐봐, 지금 6.25도 보면요, 맨 처음에 북한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거의 대구전선까지 해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밀렸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반격을 했고,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반격의 결과 38도선 넘어가지고 거의 우리가 한반도를 거의 점령하는 수준까지 갔었죠. 그래서 어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두만강, 압록강까지도 가요. 하지만은 다시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쭉 밀리죠. 그래서 일사후퇴까지 가죠. 그러다 다시 서울 수복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지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이제 전선은 고착이 돼버리고. 그럼 봐봐, 국군과 유해군 청천간 도하, 압록강을 향해 진격 중, 중공군 참전 사실 밝혀져. 그럼 봐, 지금 국군 1사단 평양 입성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뭐냐면 제가 얘기한 전쟁의 흐름상 여기까지 얘기인 거야. 우리나라가 잘 나갔었을 때의 소식들이 요즘 뭐 유튜브나 신문이나 방송에 붙이는 것처럼 붙여져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4번 이제 중공군이 들어온 거죠. 그럼 이제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서 중공군의 충계 대공세가 한창인 시절. 그럼 봐, 이미 중공군이 들어와서 일사후퇴 겨울 이후니까 아마 여기는 5단계 서울 수복까지 간 것 같아요. 됐죠? 국군 또는 유엔군 몇 사단이 어떻게 저렇게 막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한 지금 고지전까지 들어온 거죠, 이제. 6번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에는 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됐죠? 방금 제가 얘기한 역사적 배경 설명하고 있죠. 그럼 봐봐, 이런 역사적 배경과
구체적인 정보가 많아질수록 사실성이 높아진다고요. 왜? 실제 있었던 얘기들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니까. 그런데 잠깐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요런 거 봐. 유엔군과 국군은 날마다 승승장구. 반면 북계군과 중공군은 날마다 무더기로 죽어 나빠진다는 내용만 그 속내를 나는 당체 이해할 수 없었다. 너무 부정적인데? 약간 비판적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봐봐. 기본적으로 역사는요 승자의 역사예요. 저 좀 따라와 볼까요? 기본적으로 역사는요 봐봐. 우리가 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조선 왕조실록처럼 굉장히 왕이라고 하는 상징적이고 권위고 권력의 중심에 대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의 기록과 근거는 대부분 이렇게 주류의 역사고 권력자의 역사예요. 조선 왕조 시대에 고려 왕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역사에 안 남잖아. 그러니까 승자의 역사인 거예요. 이해됐니? 그런데 여러분 왕은 그 시대 한 명일 뿐이야. 예를 들면 조선의 인구가 500만 명이다라고 하면요 500만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명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건 오히려 훨씬 더 왜곡된 거죠. 왜? 나머지 99.99%의 역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즘 수능에도 나온 건데 미시사라고 해요. 미시사. 기존의 역사는 거시사야. 거시적 역사야. 미시적 역사야. 개인적 차원에서의 삶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잖아. 여기에 대한 반발 심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그 시절에 자꾸 선동하거나 선전된 내용들은 당연하죠. 왜? 이겨야 되니까. 그럼 국군과 유엔군 우리의 동맹들이 승리하고 있어요. 그래야 의용군도 모일 것이고 그래야 참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욕도 고취가 될 것이고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이길 거니까 훨씬 더 열심히 지원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거죠. 왜 꼭 그래야만 하냐는 거죠, 사실은. 왜 꼭. 솔직히 저는 이쪽 관점이야. 저는 한 90% 이쪽 관점인데 그래도 한 10% 정도는 너무 이것 때문에 눈이 멀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약간 여기서 의용군에 대한 사기 행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막 굶어 죽는 일도 있었던 거고 때때로 참전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참전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괜한 희생을 당하기도 했었던 거야. 결정적으로 이거야. 이미 전선이 고착된 다음에는요. 그냥 일단은 휴전을 하고 협정해서 결렬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쟁을 해가도 되거든. 그런데 휴전협정 내내 수도 없이 고지전을 벌였고 그 고지전의 결과 수많은 희생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의식이라면 저는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수 배우님께서 주연으로 나오셨던 고지전 영화 한번 보시면 느낌 확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멸, 괴멸 같은 전쟁 용어들이 쓰여요. 그래가지고 나는 또 우리 아빠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뭐래? 뭐 어린 놈이 벌써 쓸데없이 그런 걸 뭐 보고 있냐고 막 괜히 혼나고 뭐 그랬어요. 아빠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과거의 아버지들은 개 상남자고 마초고 뭐 어린 놈의 새끼야 벌써부터 그거를 발표로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또 아버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 않으셨겠어요. 네, 좀 어쨌든 저는 중립교 받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이제 이렇게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세팅을 한 거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시간적 배경부터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상황이냐? 전쟁 때문에 밥을 훔쳐 먹어야 돼. 밥을 훔쳐 먹을 정도예요. 옛날에 미군이 장진호 전투라 그래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전한 전투가 있어요. 거기에서 진짜 얼어 죽고
난리가 났었다고요. 그리고 막 북한 같은 경우 막 고난 행군 때 막 시체를 이렇게 뭐 아무튼 그런 되게 비참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너무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빨리 휴전을 해야지. 굳이 2년을 더 끌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목숨을 빼앗겼고. 왜? 땅 하나 더 먹으려고. 솔직히 그 땅 하나 더 먹는다고 달라질 거 별로 없거든. 물론 그게 쌓이고 쌓인 문제죠. 예를 들면 서울을 뺏기는 건 안 돼. 개성을 뺏기는 건 안 돼.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산 하나 넘겨준다고 뭐 그게 뭐 큰일 나겠어요? 안 나, 솔직히.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게 되게 중요하게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항상 정쟁마다 있었던 거야. 클리셰예요.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요즘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많거든. 특히나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저도 군대 갔다 온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약간 감정이입이 일부 돼요. 내가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러면 사실은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한편으로 보면 뭔지 알아요? 군인들이야. 왜? 최전방에서 죽어나가잖아. 그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 이미 휴전됐어. 끝났는데도 그냥 어떤 장군의 욕심이나 장군의 자존심 때문에 병사들을 죽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나가. 야, 전쟁에 한 칠로 더 먹고 와. 그런 것들. 또 너무 폭력적이라는 거죠. 전쟁 자체가. 근데 이 부분은 좀 중립되어 박아야 돼. 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터지면요. 죽어라고 뒤져라고 싸워서 지켜내야지. 아니에요. 북한 뭐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그럼 전쟁 안 할 거야? 폭력적이라고. 일제랑 전쟁해야 되는데 뭐 그냥 그냥 뭐 나라 가져가세요. 뭐 이럴 거야? 그럴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중립되어 박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인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인 시대적 배경에서 자, 첫 번째, 어떤 전황에 대한 얘기가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또 애들이 밥을 훔쳐먹기도 하고 또 꼬맹이한테는 너무나 폭력적인 언어들이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심지어 후방인데도 그랬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후방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아이들에까지도 그 전쟁의 피해가 간접적으로 미친다. 그게 전쟁의 폭력성이다. 이런 핵심 키워드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좀 보고 다시 한번 작품 내용을 쭉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저렇게 뚫레뚫레 다니다가 익산 군수 관사,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치자면은 도지사, 우리 도지사님의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명은이라는 내 첫사랑 만난 것 같다. 그 과정에 나는 아까 봤죠. 전황 소식을 봤고요. 소녀를 봤어요. 근데 그 소녀가 장님이야. 그러니까 장님인 건 이제 눈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장님인 걸 봤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망갔어.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그런 관계가 더 애틋해져요. 그러니까 손발 멀쩡하고 이런 사람하고 연애하고 사랑하는 것도 되게 아름답지만은 이게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애틋한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이 되게 특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녀가 나한테 되게 특별해지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꼭 클리셰죠. 싸워 하지만 해결을 해.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너 장님이었어? 하면 도망가게 된 거고 명은이 외할머니가 나한테 명은이에 설명을 하고 내가 그래서 명은이한테 알려줬지만 명은이는 화를 냈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나와 명은이가 이제 썸 타는 거예요. 종소리 들으면서. 종을 치는 것도 썸 타는 거죠. 그리고 명은과 내가 종을 울렸고 그 명은의 울음소리가 종소리와 함께 왜 퍼져나갔을까? 명은이 왜 울었을까? 약간 궁금하네요. 그리고 약간 요런 클리셰가 일본 드라마에 되게 많아. 예를 들면 불치병 걸린 여고생과 남고생의 사랑 이야기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나이 때 보면은 감정이입되면서 되게 막 눈물바다 되고 하니까 뭐 기회 될 때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나이 되면 솔직히 좀 별로 그렇게 무뎌지거든. 근데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막 질질 짜면서 그런 그 불치병 걸린 여고생과 남고생의 사랑 얘기를 막 감정이입해가지고
그런 일 있었던 적도 없으면서 난고 나와가지고 난고 나오면서 뭐 여자친구 한 번도 사귀어 본 적 없으면서 괜히 이제 그런 상상 한 번씩 해보고 괜히 그런 감상에 젖어보고 뭐 그런 경험이 어린 시절에 한 번, 두 번쯤 있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나는 시청 앞을 떠나가지고 공간 내거리로 갔어요. 익산 군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떨어진 뭐를 찾다가 막 이러고 있었어. 철책에 쳐져 있었고 묘사하고 있죠, 이제 그 장면을. 그래서 뭐 이러다가 잠깐 뭐였지? 라고 하면서 뭔가 보였던 거예요. 계집애가 있었네. 되게 예뻐 보여요. 왜? 봐봐.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 정갈한 단발머리. 그렇죠. 뭔가 예뻐 보이죠. 나는 그렇게 계집애를 봤어. 고양이가 있네. 아, 이 고양이를 부른 거구나. 고양이를 부른 거구나. 그리고 봐봐. 그 계집애를 서울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에서도 서울은 수도고 서울에서 사는 애들, 그러니까 요즘은 서울에 워낙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강남 사는 애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잣집이고 또 지위도 높을 것 같고 뭐 집안도 잘 살 것 같고 나랑은 좀 안 어울리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 서울 애기들은 뭐 똑똑해도 뭐 모르는 게 많아. 고양이가 어떻게 나비야? 뭐 이러면서 이제 혼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르는 거 맞잖아. 근데 뭐 쟤는 바본가? 고양이가 무슨 나비야? 나비는 날아다니는 게 나비지. 이러면서 그냥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리고 이 계집애를 훔쳐봤기 때문에 좀 불안해진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얘가 나를 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오른쪽 넘어가 봤더니 자, 봐봐. 지금 소녀는요 불안하죠. 왜? 누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나대로 봉사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봐봐, 얘 뭐라고 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그 사람이 다리가 둘 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한쪽 다리가 없다는 것처럼, 한쪽 다리가 없다는 걸 내가 바람에 휙 바직결이 날려서 알게 된 거야.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오, 병신이다 막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그럼 그걸 들은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소녀한테 어떻게 한 거야? 봐봐. 꼬맹이가 자기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여자애한테 있어서 눈이 안 보인다는 건 되게 마음에 큰 상처야. 몸의 상처는 둘째치고 마음의 상처라니까. 근데 대놓고 저 장애인이다 막 이런 거야. 그럼 당연히 상처를 입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집애가 눈뜬 장님이라는 사실을 최초 알아차리는 순간의 놀라움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게 된 거고, 동시에 막 이런 계획도 막 그러면서 너무 나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죠. 왜? 예쁜 애가 되게 그러니까 내 입장에 봤을 때는 서울 애 같고 예쁜 애 같고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걔가 봉사야? 뭐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봐봐. 근데 나는 이게 사실은 관심이죠. 좀 더 가볼까? 호감이에요. 여기서 좀만 더 발전하면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관심도 없고 뭐 내가 좋아하지도 않았으면 굳이 그걸 왜 보러 가냐는 거지. 그리고 얘는 계속 했던 거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인식을 한 거죠. 근데 웃긴 게 봐봐. 계집애는 넌 너구나 라고 하면서 너 알아. 나이는 비슷한 것 같아. 키는 나보다 조금 더 커. 얼굴이 아주 못생긴 애야. 자 봐봐.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생각을 해봐. 두 가지야. 첫 번째. 자기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시각 정보를 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이 연애를 잘해요. 왜? 여자들은 잘 들어라 얘들아. 이거 진짜 개꿀팁이다. 여자들은 주저리 설명해서 알아먹는 걸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오늘 뭐 먹을래? 아무거나. 여기서 아무거나는 뭐야?
잘 들어. 일주일 동안 내가 안 먹었던 건데 존나 맛있고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와야 돼. 그리고 장소가 느낌 있어야 돼. 구리면 안 돼. 정말 맛있어야 돼. 너무 무거우면 안 돼. 깔끔해야 돼. 하지만 내가 지금 먹고 싶은 뭔가여야 돼. 알아서 잘 골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갖다 대고 묻는 거지. 중식은 어때? 이러면서. 뭔 얘기인지 알겠니? 제발 좀 여러분 알아쳐 먹어야 돼. 연애하시려면. 똑같아 여기도. 무슨 얘기야? 지금 이 소녀가 왜 이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다? 아니 봉사 맞잖아. 그런데 시각 정보를 막 나열한다는 거는 나 봉사 아니야. 나 눈 보여. 라고 자신의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인 거죠. 됐어? 뭐니? 이것도 웃긴 건데 너 못생겼어. 아 보지도 않으면서 못생겼대. 근데 뭐야? 매기는 거죠. 응? 너 나보고 봉사하라 그랬지? 너 못생겼어. 보이지도 않으면서. 이해됐어? 그래서 소년이 나한테 너 봉사해라고 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수죠. 너 존나 못생겼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야. 이런 게 이제 썸이라는 거야 얘들아. 요런 게 썸이야. 알겠니? 여러분 막 선물 갖다 주고 좋기만 한 게 썸이 아니에요. 원래 희한해. 원래 이렇게 여러분 자 연애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또 시작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좋은 감정으로만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럼 차라리 약간 이런 나쁜 감정도 나쁘지 않아. 그렇다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쌍욕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야 귀엽잖아. 지금 애들 귀여운 거야 이거. 한쪽에는 봐 놀랐어. 남자애는 뭐를 빨간색으로 썼네. 봐봐 남자애는 지금 놀랐어. 사실은 놀라서 실수한 거죠. 그 실수 때문에 여자애는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지. 그래서 너한테 너 못생겼어 막 이러면서 못생 막 이러면서 이해됐어? 약간 좀 귀여운 갈등 정도는 만들어 가라는 거야. 귀여운 갈등 에피소드 정도는 만들라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거북하게 만들지 마. 그런데 약간 귀여운 에피소드, 귀여운 부정적 감정, 귀여운 에피소드, 뭔가 이런 느낌, 귀여운 갈등, 약간 요런 느낌. 얘도 캐릭터 개웃긴 애야. 알아. 자기도 거울 보고 살아. 씨발, 야, 너 내 얼굴 어떻게 알아? 그래서 괜히 찔려요. 야, 너 내 왔고 봤냐? 야, 씨, 못생긴 거 알아. 나 거울 볼 때마다 느껴. 근데 너 대놓고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이러면서. 그런데 어머나 썸이죠. 썸이네요. 못생겼다고 해서 미안해. 그냥 괜히 해본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보이시죠? 요 느낌 아시겠니? 이제 요 정도면 여러분 잘 들어. 아직은 옐로예요. 제발 그린라이트 아니다. 요 정도면 우리 신호등으로 치면 이제 노란색 정도야. 아직 녹색 아닙니다. 아직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뭐야? 되게 순진해. 너 안 보이는 거 맞구나. 나 존나 못생겼거든. 약간 요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존나 귀엽지 않냐? 그래 나 못생긴 거 맞아. 어떻게 알았냐?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에휴 그냥 뭐 넘어간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어떻대? 생기다 말았대요.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죠. 한숨을 에휴 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는 궁금한 거야. 왜? 얘가 지금 군수 간사에 있는 애잖아요. 그럼 군수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 얘기 중에서는 서울에 갔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아 보이는 거야. 나는 촌놈이고 신분이 너무 낮은 것 같다. 괜히 물어보는 거죠. 군수가 뭔데? 익산 군수가 뭔지도 모르죠. 얘가 야 익산 군수가 뭐 알게 뭐야? 맞잖아. 야 솔직히 너희가 뭐 지금 뭐 서울시장님 누군지 뭐 관심 있어요? 있는 애들 있겠죠. 근데 솔직히 알게 뭐야? 좋아. 서울시장님 안다고 치자. 여러분 살고 있는 구청장님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동장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도의 도지사는 알겠다. 뭐가 있을까? 도의원 아십니까 혹시? 관심 없어. 관심 없다고. 그래서 나는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지 싶은 거예요. 아니 군수 간사라는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동네 살면서 군수가 뭔지도 몰라? 역시 서울 애기들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즉 뭐예요? 나는 편견인데 이 편견은 뭐냐면 일종의 피해의식이죠. 서울에 대한 피해의식인 거야. 그러니까 괜히 무시하는 거죠. 으이그라고 하면서 봐봐. 잠자리도 말이야. 잠자리 너희는 실잠자리 모르지, 기생잠자리 모르지, 비단잠자리 모르지, 고추잠자리 모르지, 된장잠자리 모르지, 쌀잠자리 모르지, 보리잠자리 모르지, 밀잠자리 모르지, 말잠자리 모르지, 호랑잠자리 모르지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알게 뭔데. 나도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알게 뭔데. 무슨 얘기야? 이거라고.
왜? 나는 촌놈이니까. 너는 서울애니까. 사실은 뭐야? 얘가 훨씬 잘 살고 난 훨씬 못 산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뭐라도 야, 너 잠자리 이만큼 많이 알고 있어? 라고 괜히 자존심 부려보는 거예요. 순진해서 더 웃겨. 나 몰라. 알면 뭐 할래? 난 몰라. 외갓집 식구들이 살아. 좀 약간 지체 높으신 양반님 맞네. 심지어 표정이 뭐야? 심드렁해. 알겠죠 여러분? 여자 만났을 때 실잠자리 요딴 거 얘기하지 마라 제발. 뭐 아는 거 나왔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야 너희가 뭐 게임 뭐 알아 이러면서 막 제발 좀 관심 없어. 관심 없으니까 제발 관심 없는 얘기 좀 하지 마. 그러면서 자 그럼 봐봐. 이게 지금 전라도 사투리 들어왔죠? 이 사투리가 뭘 만든다고? 현실감과 토속성을 높인다고. 저도 고향이 지방이요. 창원이야. 그런데 사투리 거의 안 써요.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때는 또 목포에서 다녔어. 그러면은 저는요. 제주도에 살아봤고 강원도에 살아봤기 때문에 심지어 충청도에 살아봤기 때문에 전국 사투리를 다 쓸 줄 알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네이티브들이 들으면 어색해 이지랄 하니까 못하겠어 나도.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서울 생활을 제일 많이 하게 됐고 오래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서울말을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거야 지금. 그럼 뭐야? 아마도 이 소년이 60살이 되어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방언이 아니라 표준어를 쓸 것 같아. 근데 자신의 어린 시절에는 사투리를 썼다, 현실성 있다, 토속성이다, 나 촌놈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왜? 그게 훨씬 더 애틋해지니까. 왜냐하면 내 나이 때 하는 사랑도 물론 순수해질 수 있지만 보통은 이 어린 시절의 사랑이 훨씬 순수한 거거든요.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봉사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장애인 새끼네 이러고 간 건데 장애인이 뭐야? 이러는 거 예를 들면 그러면 얘는 타격을 하나도 안 입은 거지. 잠깐만. 이거 대답을 해야 되나? 근데 노파가 보고 있죠. 맞죠. 왜? 눈이 안 보이는 아이한테 너 봉사야. 봉사가 뭐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나 생각이 없는 거지. 근데 눈치는 있는 거야. 그래서 노파를 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없으나 눈치는 있다.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네요. 생각은 없음. 그러니까 뭐해? 야 봉사란 말이야 이러면서 너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눈치는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약간 지금 위기 탈출했어요. 소녀한테 잘못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약간 위기 탈출. 넘어갑시다. 존나 무섭게 보고 있어. 너 봉사를 얘기하면 뒤진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어머나 뜨거워 이러면서 나는 또 이제 도망갔어요. 얘가 너무 귀엽다. 너무 순진하죠. 왜? 할머니가 또 무섭게 쳐다본다고 홀랑 도망갔어. 사실은 할머니가 무섭게 쳐다본 게 아니라 그냥 봤을 수도 있어. 저 촌놈은 뭐지 이러면서. 근데 괜히 나는 찔려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녀는 지금 어쨌든 보세요. 다 눈이 안 보이니까 친구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소녀는요. 친해지고 싶은 최소한 호감 정도는 있는 상태야. 알겠지? 아직 노란불이다. 녹색불 아니야. 건너면 안 돼. 이튿날 난 무서운 거야. 존나 귀엽네. 안 가. 그러니까 안 가. 귀엽네요. 이 서울에서 온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서울 계집애야. 그리고 얼굴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랑에 빠져버렸네요. 어떻게 했어? 안 그래도 공부를 못했는데 수업 시간에 서울에 참 예뻤지. 근데 달다 봉사란 말이야. 이러면서 헛생각을 하니 공부가 되겠어요? 헛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못해. 됐죠. 자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인데 여기서 끊읍시다. 시작합시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흐름을 좀 잡아보면 이제 환갑이 60 다 된 거잖아요.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였으니까 초등학교 시절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게 나이 먹으면요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입이 무거웠던 건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특별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절에 건호는 완전 촌놈이었고 뭐 전쟁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난 때문에 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한 여자애랑 지금 약간 썸 타고 있는 상황. 근데 그 여자애 눈이 잘 안 보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애한테 봉사라고 해버렸고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주변에 친구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조금 애틋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개 3으로 가볼게요. 우리 교과서 페이지는 157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중간 부분 줄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군수관사에서 주랭랑을 놓은 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군수강사를 찾아갔다가 외할머니 만났어요. 자, 여기다 세모 치는 이유는 배경 세모 친 거고요. 인물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다시 공간 갔어요. 명훈이 보러 갔겠지. 근데 명훈이를 못 보고 명훈이 외할머니를 본 거죠. 외할머니는 나에게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되게 내가 괜히 혼자 무서웠던 거지. 할머니는 어떤 그냥 본 건데 그래서 되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친구가 돼서 자주 놀러 오라고. 왜? 당연하죠. 지금 눈이 안 보이고 그러면 이게 일상생활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또래 친구들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유가 어쨌든 얘가 같이 놀아주고 있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되게 감사한 거죠. 더군다나 부모가 지금 한꺼번에 죽는 되게 비극이 있었군요. 충격을 받아서 눈이 멀게 됐으니까 주의할 건 첫 번째, 부모 얘기하지 마라. 두 번째, 죽는 얘기하지 마라. 세 번째, 안 보인 얘기하지 마라. 셋다 얘기할 것 같은데. 봅시다. 왜냐면 꼭 얘기하지 말라면 하게 돼. 보면 약간 클리셰야. 명훈이의 퇴원이 예정된 날 주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막내 이모 전도 덕분에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사찰인 딸고만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교회 사찰? 여기 사찰은 우리 주석을 보니까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민간의 사찰 뭐 이런 그런 것 같아. 딸고만이 아버지. 딸 좀 그만 낳으세요 아버지. 울려대는 종소리에 끌려 나는 주일 아침 신광교회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끌려 이런 걸 보면은 뭐 좋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주일학교 반사 지시에 따라서 나는 예배도 주제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 되게 순진한 시절이다. 진짜 순수한 시절이다. 뭐 고백하는 거네 이제 뭐 신앙 고백 뭐 이런 거고.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보니까 이북 피난민 출신으로 중앙시장에서 철물점을 경영하는 호라비 반사는 매주 공과 공부가 끝날 때마다 한 주일 동안 저지른 죄를 모조리 고백하래요. 어린애들한테. 야씨 잠깐만 무서워지는데. 그럼 어떤 좀 귀여운 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볼까요? 전에는 만세주장 지혜밥을 훔쳐먹은 죄야. 밥을 훔쳐먹었어요. 어쩌다 길에서 주운 돈을 뭐 한 1,000원 주었나? 뭐 5,000원 주었나 봐요. 5,000원 주어가지고 저희 가서 뭐 깎아 사 먹고 뭐 공차 사 먹고 했겠지. 그게 내 고백 기도의 주된 내용이었던 거야. 네, 귀엽다고 했죠. 어린 시절에 죄를 저질러 봐야 뭘 저질렀겠어. 뭐 길가에 5,000원 주어가지고 그 주인 안 찾아주고 그냥 혼자 먹고 다녔겠지.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 시절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되게 순수한 영혼들 많을 거고 좋아요. 명훈이를 만난 후 달달봉사라고 나쁜 말을 쓴 게 죄다라고 하면서 이제 덧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봐봐. 여러분도 뭐 게임 같은 거 하고 할 테니까 요즘은 막 진짜 게임하다 보면 별의별 욕을 다 듣고 살잖아요. 그런 수준에 비교해 봤을 때 얘의 죄는 뭐야? 길바닥에 흘러다니는 5,000원짜리 주워서 과자 사 먹었어요. 저도 모르게 친구한테 봉사라고 놀려버렸어요. 왜 이런 거야? 얼마나 귀여워. 계속 볼게요. 오른쪽. 나는 주일학교를 마치기 무섭게 신강교회에서 시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 시청을 가야 썸녀 볼 거니까. 시청 가서 선물 장만하려고. 전학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앞북보는 명은이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뿐 아니라 시골들을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님을 이거 좀 벌써 내가 얘기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가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 첫 번째 뭐 얘기하지 말라고? 전쟁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왜? 죽고 죽이는 거니까. 전쟁 때문에 충격받아 눈이 멀었으니까. 두 번째 눈이 멀었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세 번째 뭐였지? 벌써 까먹었네. 부모 얘기도 하지 말고. 왜? 그게 마음 아픈 얘기니까. 벌써 지금 전쟁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얘는 왜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전쟁 얘기를 하고 싶은 전쟁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안 못 보니까 하지 말은 거 다 하고 있네. 나 시골뜨기라고 무시할까 봐. 참 진짜. 아무도 없는 정원 내부를 기웃거리다가 관사 현관문에 빠꾸이 열렸고 명은이 할머니가 나를 오라고 했고 나는 난생 처음 익산 군수관사 안으로 쭈뼛쭈뼛 발을 들여 놓았대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군수관사는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거의 뭐 어마어마한 권력자의 집이니까 겁먹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시절에 집이 다 반변찮은 그런 시골집들이니까 양옥집 거실이면 요즘으로 치면은 뭐 롯데 시그니엘 정도 되겠네요.
나를 액자 속 이승만 대통령이 근엄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고 나는 명은이가 들어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고 명은이는 나비란 놈이 나를 보더니만 야옹하는 소리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한테 나비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골 애들은 나비가 날아다니는 나비지 무슨 고양이 나비야? 이렇게 되니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명은이는 얇고 부드러운 차례비불로 턱 밑까지 가는 채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었고 아팠나 봐요. 야였고 벌써 이제 사랑에 빠졌네요. 어쩌고 스스로 나는 괜스레 희죽희죽 웃었고 정말 이 찐따들은 어쩔 수가 없어. 오 찐따들. 명은이는 보이지 않는 눈을 내 얼굴에 맞추려고 내 웃음소리를 쫓아 머리를 움직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난 벌써 약간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친구들은 문제가 전혀 안 되는 장면이고 묘사인데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봐봐. 우리가 그 사람을 얘기를 할 때요. 봐봐. 내가 눈이 안 보여도 목소리를 들으면 이쪽에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눈만 안 보일 뿐이지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 마주보지 않고 쳐다도 뭐 이쪽을 보고 이쪽 사람하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봐. 되게 무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뭔가 의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원이는 어차피 눈이 안 보이니까 상관도 없지만 억지로 머리를 움직이는 이런 행동들 자체가 되게 약간 이게 느낌이 있는 거야. 뭐라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눈이 안 보여. 그럼에도 나와 소통하고 교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시각 정보가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실제 문학 작품에 쓰이는 정보의 80% 이상이 시각이야. 그런데 그 80%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한다고.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사실은 되게 애틋하고 되게 가슴 아픈 장면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 할머니 와가지고 막 수정과 과자. 야 6.25야. 6.25라니까. 6.25는요 여러분 밥이 뭐 어딨어. 밥이 어딨어. 그냥 길바닥에 칠뿌리 캐먹어야 돼. 길바닥에 있는 나무 껍질 캐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머나 수정과에 과자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거 진짜. 그래가지고 그놈의 선물 보따리는 뭐야? 전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지 말라는 전쟁 얘기를 정말 이 찐따들은 생각이 없어. 아니 그리고 그 여자애가 트루먼 대통령이 뭐 관심은 있겠어? 메가더 원수 관심은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는 알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고 그 시절에 연합군 사령관인 거잖아.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뭐해?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관심도 없을 텐데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관심도 없을 텐데 그런 거예요. 유엔군 총사령관직에 세임했고 의정부 전투에서 뭐 어쩌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한 전쟁 얘기를 아주 신나서 하고 있네요. 충격받았다. 어떻게 선멸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씨를 말린다는 뜻이요. 사람 씨를 말릴게. 그 사람 죽고 죽이는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 정말 이 눈치. 정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신났어요. 내 얘기했지. 그러니까 찐따들 제발 급발진하지 마라. 제발 여자 만나가지고 갑자기 여자애가 나 게임 좋아해. 너 게임 좋아해? 야 너 뭐 무슨 게임 알아? 이러면 갑자기 존나 막 흥분해가지고 이러면서 말도 꼬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저도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러니까. 끊었다 합시다. 친 김에 그만 얘기해. 미군 8군단이 철해삼각지 전투에서 중공군 대부대를 괴멸한 얘기를 왜 하냐고 도대체. 또 괴멸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이러면 설명을 해. 과자 안 먹니? 과자나 먹으라고. 봐. 과자나 먹어. 닥치고. 알겠니 얘들아?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니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안 하고 그냥 여자애한테 말을 시켜. 잘 들어 찐따들아. 어린 시절 찐따 베이노 같이 들으시면 돼요. 찐따들은 잘 들어야 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마. 찐따들은 그냥 여자애가 얘기를 하게 만들어. 잘 들어. 내가 필살기 알려줄게요. 너희가 여자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대화를 할지 모르겠잖아. 이 얘기를 하면 지 혼자 무조건 떠듭니다. 1번 MBTI. 나 MBTI 뭔지도 잘 몰라. 내 MBTI밖에 몰라. 그런데 일단 MBTI 얘기하는 순간 여자애들 신나서 떠들어. 두 번째 맛집. 뭐가 맛있니? 메모해라 얘들아. 국어 시험이 뭐가 중요하니? 미적분이 뭐가 중요하니? 두 개 기억해 놓으세요. MBTI 얘기랑 맛집 물어보는 순간 신나서 떠듭니다.
그럼 맞장구만 쳐주면 돼. 알겠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래? 따봐. 맛집 얘기하잖아. 과자나 쳐먹으라고. 그런데 눈치도 없이 막 이러면서. 왜? 힘든 거죠. 왜? 자기의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니까. 눈치코치도 없이 과자 처먹으라니까 또 과자나 처먹고 있어요. 정말 이 눈치 어떡하냐. 이 찐따들 눈치 어떡해 이거. 그래가지고 막 입을 이렇게 처먹고 있는 거지. 근데 명은이는 아유 저씨 이러면서 이제 손도 대지 않았고. 그런데 또 희한하게 기력을 되찾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건 또 난 이런 거 같아. 명은이가 나랑 어느 정도는 애틋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꼬라지는 찐따라서 답답해 죽겠지만 그게 또 나한테 힘이 되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루 쉬었다고 확 좋아졌겠어요? 아마도 내가 좀 에너지가 있고 그래도 있으니까 전쟁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눈치 없는 찐따 새끼 아유 과자 처먹는 거 봐라 하면서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또는 몸이 괜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시작했네. 그 전쟁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근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 시절의 전쟁 얘기는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꼭 찐따들은 있어 보이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있어 보이는 얘기를 해요. 명은이 이제 어떻게? 또 충격받았어요. 병신이 근데 그게 야 너 나한테 감동했구나 이러면서 야 역시 뭐 이러면서 역시 뭐 이러면서 그래 역시 나의 박식한 감동했구나 이러면서 그만 얘기하라고 제발 좀 그만 얘기하라고 이제 명은이는 충격받았고 충격받은 반응을 보였죠. 다시 얘기하죠 여러분. 이제 이걸로 연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좀 여자애들 앞에서 뭐 전쟁 얘기 뭐 게임 얘기 뭐 축구 얘기 뭐 군대 얘기 제발 좀 꺼내지 마시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먹는 거 얘기하세요. 맛집 얘기 카페 얘기 그런 거 얘기하시면 돼. 그럼 알아서 자기들이 한 30분 떠들어요. 근데 저리 꺼지래요. 꺼질만 했다야. 이렇게 눈치가 없는데. 제 손을 머리카락으로 마르고 쥐어ጭ으면 명은이는 거푸 새꼬챙이를 소리 질러 댔고 할머니 깜짝 놀랐죠. 전쟁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근데 뭐야? 이 찐따는 아직도 뭘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답답해 미치지. 전쟁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 신나서 해놓고 여자애가 막 저렇게 뭐라고 하니까 왜 저러는 거야 쟤는. 소리 애들이 이상해 이러면서 서울 가신 애들 왜 이렇게 성격머리가 이상해가지고 정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꺼져 두 번 다시 하나 이러면서. 명리 할아버지는 잠깐만 전쟁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이제서야 어머나 됐죠. 그러면서 애는 또 순진하죠. 왜? 그렇게 관심 갖던 전쟁 얘기를 아예 딱 끊었어. 이해됐니? 그래도 애가 순진해. 왜? 할머니 신신당부가 떠올랐고 두 번 다시 전쟁 관심도 안 갖는 거야. 역시 찐따들은 굉장히 순진해요. 그리고 일단은 봐봐. 하루 동안 하루 참았어. 이제 왜? 자기 죄가 있으니까 하루만 참았어. 어떻게 됐어? 가야죠. 그래도 어떻게? 명은이가 어떻게 하다가 결국 뭐예요? 바로 갔습니다. 또 명은이가 있었어요. 심심하죠. 맞잖아. 야 친구도 없고 뭐 그때 뭐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고양이밖에 없어. 눈도 안 보이고. 공놀이 뭐 재밌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공놀이 한 3분 하면 뭐 끝이지 뭐. 그거 하루 왼종일 이러고 있는 거야. 심심해 죽겠어 그냥. 그러다가 종소리가 대잉 하고 올렸어요. 명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또 찐따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예쁘니까 어머나 이러면서 이제 사랑에 빠졌고. 계속 봅시다. 괜히 또 아는 척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 찐따들은 정말 좀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궁금해. 근데 뭐 3일 종인지 뭔지 알 게 뭡니까? 그러면서 명은이는 또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 이게 약간 여자들 감정이야 얘들아.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잘 들어. 여자들은요 자기들이 심심하고 스케줄이 없어 보이는 걸 정말 약간 자존심 상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심심했고 그래 사실은 너를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이 속마음을 들키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나비랑 나 잘 놀고 있었어. 너 없어도 괜찮아.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새침대기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꼭 이렇게 안 예쁘게 해요. 꼭 이렇게. 왜?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속마음 들키기 싫으니까 괜히 나 우리 강아지랑 나 재밌게 잘 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잘 나가는 그런 여자인 듯이 얘기를 하면서 뭐래? 너 뭐야? 왔으면 안척 해야지. 들어와 빨리. 약간 이렇게 도도한 느낌. 여자애들 다 그래요. 약간 도도함. 그리고 명은이 외할머니도 으이구 이놈의 새끼 그냥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 하지만 왔으니까 그래도 반가워. 뭔 얘기인지 알죠? 왜냐면 봐봐. 여자애가 전쟁이라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그래도 얘가 악의는 없잖아요. 남자애가. 나쁜 애는 아니야. 죄라고 해봐야 뭐야? 길바닥 1,000원짜리 주워서 주인 안 찾아주고 몰래 간식 사 먹은 거. 그런 게 죄인 애야.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달렬봉사라고 얘기한 게 죄인 애야. 그리고 분명히 할머니가 전쟁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나 애가 순수하고 순진하고 생각이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전쟁 얘기를 신나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짜증나지만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애가 나쁜 애는 아니고 또 와서 또 이렇게 재밌게까지 모르겠지만 또 놀아주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 왔으면 빨리 오기나 하지 뭔 염탐하고 있었어 이 새끼야 이러고 하면서 이제 3일종이 뭐야? 얘기해봐. 수요일에 치는 종이야. 교회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3일 예배라고 부르거든. 저것은 초종이야. 그다음에 또 제종을 칠 거야. 전문가야 아주 그냥 씨발. 전문가야 전문가. 존나 전문가야. 아주 종소리 전문가 됐습니다 이제.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교회? 이러면서 이제 봐 여자애랑 어떻게 대하는지 느낌 맞죠 이제. 서로의 이렇게 좀 뭔가 통할 만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딸고만이 아버지가 뭐 이러면서 초종을 치고 있는 중이야. 명언이도 딸고만이 아버지 누군지 모르지? 관심 없어. 자꾸 그만 좀 얘기해. 그러면서 딸고만이 아버지는 이러면서 야트막한 언덕의 신강교회 종탑에 종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허공 속에 연방 오랑내리며 신나게 종을 치고 있을 사찰 아버지의 앙바트만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니까 자기는 웃겨요. 찐따들이 그렇죠. 괜히 혼자 얘기하다 혼자 웃는 것. 상대방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딸내미 이름을 그렇게 엉터리 없이 지어놓으면 아들을 낳게 된대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할머니들 이름 성함 보시면 이름이 굉장히 진짜 막 지어놨어요. 뭐 막내 뭐 이런 거 뭐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 옛날에는 과거 얘기인 거죠 이제. 야, 이 시절의 명은이면 진짜 엄청난 이름이다. 이름에서 벌써 이제 명은이야. 근데 옛날 이 시절에 태어난 여자애들 이름이 뭐 막내, 뭐 쌍순 뭐 이런 느낌이야. 쌍순, 쌍자, 뭐 쌍내 이런 느낌이야. 진짜 할머니들 이름이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왜냐면 이때는 남한 선호사상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명은이는 그게 웃겼나 봐요. 여러분 잘 들어. 이거 웃긴 게 아니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잘 들어야 돼. 너희가 여자애들을 웃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차은우 옆에 서 있는 여자들을 봐. 차은우가 숨만 쉬어도 걔네는 웃어요.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너희는 웃기는 게 아니야. 여자애가 좋아해서 그냥 웃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웃기려고 하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여자애들은 숨만 쉬어도 웃어. 좋으면. 여자애들은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싫은 애들한테는 웃질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감정이 좋은 거야. 또 찐따 신났다. 제발 좀 또 급발진 하겠네요. 이러면서 내가 서울 가시네를 웃겼어. 이러면서 좀 신나가지고 이러면서 야 말하면 딸고마니 아버지 좀 그만 얘기해. 또 이제 하나 또 얘기가 통하니까 신나가지고 떠드는 전형적인 찐따 중에 찐따입니다. 그러면서 딸고마니 아버지 관심도 없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명은이가 좋아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재밌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명은이가 좋아하니까 들어주는 거야. 좋아서 찐따 헛소리 들어줌. 됐죠? 끊었다 갑시다. 딸고마니 아버지 좀 그만 얘기해. 관심 없어 명은이 지금 딸고마니 아버지. 그냥 네가 좋아서 들어주는 거야.
딸고만의 아버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딸고만의 아버지는 그놈의 딸고만의 아버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교회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종을 치지 않을 때는 놀림감이 돼요. 그 이름부터 봐봐. 딸 이름이 딸고만이야. 아무튼 딸고만의 아버지야. 그래서 마치 종 줄 일부분인 양 앙바트나 굵은 밧줄의 발바닥이 땅에 닿을 새가 없을 만큼 위로 솟구쳤다. 그러니까 온몸을 다해서 종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줄을 매달고 사람이 이렇게 서커스 하듯이 이렇게 막 몸이 떴다가 내렸다 하면서 종을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뭐 그런 얘기 어쨌든. 근데 이제 딸고만이 아버지가 사실 보고 싶다기보다는 저는 감정 표현을 보고 야 교회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명은이가. 그래서 이제 교회로 얘네들의 데이트 장소가 옮겨진 거죠. 이게 썸 타는 과정이야. 6.25의 썸 타는 과정. 6.25에 썸을 탔으면 이제 지금쯤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쯤 되시겠네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6.25 시절에 이렇게 썸을 타셨다. 6.25의 썸 스타일은 신강교회였다. 봅시다. 주일 저녁에 오기까지 시간은 군뱅이처럼 더디 흘러갔고 외할머니 허락을 받고 명은이와 나는 딸고머니 아버지가 조종을 올릴 시간에 맞춰 관사를 출발했다. 아, 봐, 씨발 봐. 썸 타고 있네. 6.25 시절의 썸. 아시겠죠? 우리 할아버지의 머리는 이렇게 탈모가 어릴 적부터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고 왜 너희가 맨날 교과서에다가 이런 짓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교과서를 보니까 왠지 이런 거를 자꾸 하게 되네. 여기다 괜히 이제 빨간색 머리 한 번씩 이렇게 칠해주고 싶고 뭐 이런 거. 갑시다.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자, 명은이 손을 잡고 조심조심 길을 인도하는 탓에 관사에서 신강교회까지 평소에 곱절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아, 야, 봐봐. 손을 우리가 쉽게 잡기 어렵죠. 근데 손 잡을 만한 구실이 있잖아. 왜? 명은이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야, 여자의 손 잡아봤어요, 여러분? 아, 그래. 뭐 저 같은 찐따가니까 잡아보셨겠죠. 근데 여자의 손을 잡고 있잖아. 얼마나 떨려. 그리고 이게 사실 명은이 입장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고마운, 그리고 명은이 할머니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거죠. 왜? 명은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닐 만한 사람도 없고 명은이 또래 친구들도 없는데 이 남자애가 어쨌든 좀 애가 모자라긴 해도 순수하고 착하고 교회까지 데려가는 것 같은 자체가 명은이 입장에서는 되게 평소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일 거 아니에요. 맨날 고양이랑 공놀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도 가보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일단 난 명은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주저리 떠는 겁니다. 옛날 어느 성에 용감한 기사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백마가 살고 있었는데 기사는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전쟁터마다 번번이 큰 공을 세워 성주로부터 푸짐한 상을 받았고 전쟁 끝났고 백마는 늙고 병들게 되었다. 갑자기 너무 슬퍼지는데? 그러자 기자는 자기와 오랫동안 생사고락 함께한 백마와 외면한 채 전혀 돌보지 않게 되었고 늙고 등된 백마는 성내를 기울다가 이르르 떠돌다가 종탑에 이르렀고 누군데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소유할 수 있게끔 성주에 세워놓은 종탑이었는데 백마의 눈에 종탑을 휘휘 쳐잡고 있는 칡렁쿨이 보였고 배고픔에 못 이겨 뜯어먹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종이 울려버렸구나. 종소리를 들은 성주가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했고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됐고 기사를 벌주고 백마가 보살펴 주었대요. 자, 봐봐. 이거는 작품 속에 들어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액자식 구성이야, 얘들아. 액자식 구성이 뭔지 알죠? 지금 글의 전체 줄거리는 명은이랑 나랑 사랑 얘기인 거야, 어린 시절에. 근데 갑자기 여기에 기사와 백마의 얘기가 들어와 버렸잖아. 그래서 큰 틀 안에 그림처럼 작품이 들어갔다고 해서 액자식 구성 또는 삽화 구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잘 들어. 복합 구성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왜 복합 구성이냐면 스토리가 단일하지 않고 지금 2개 이상이 있잖아. 이러면 또 복합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말 나온 김에 여기 좀 정리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 사파가 왜 들어갔냐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일단 인물 세팅부터 볼게요. 기사가 있고 백마가 있고 성주가 있어요. 기사는요, 그 백마 덕분에 되게 큰 공적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은혜를 저버리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에 대해서 백마는 희생을 당한 존재고 억울한 존재고 그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게 성주죠. 그리고 봐봐.
그 백마가 그 억울한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칡넝쿨이 있었죠. 그 칡넝쿨을 먹다가 종을 치게 됐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거네 결국에는. 자, 주인공인 나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칡넝쿨 같은 존재라는 거야. 왜? 우리 억울한 명은이가, 우리 억울한 백마가 문제를 해결하게 됐잖아. 그 과정에 칡넝쿨이 도와줬잖아.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명은이는 되게 절망적 상황에서 나를 통해서 종소리를 울림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그 과정이 전체 스토리고, 그게 기사 백마 성주의 이야기로 사파로 들어갔단 얘기야.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일종의 비유와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이런 느낌들이 상당한 많은 클리셰로 쓰여요. 너희 뭐였지? 그 거인 나오는 만화 있잖아. 뭐였지? 진격의 거인. 이런 거 아니? 그 진격의 거인도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비유인 거예요. 상징이고. 왜냐면 봐봐. 거기도 보면은 중심부에 사는 인간들은 되게 편안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주변부에 살고 있는 하층민들은 되게 어렵게 살고, 그리고 거인이라는 되게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악당들 또는 그런 어떤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들 때문에 그 가장 외벽에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거인은 또 인간이고, 뭔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사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나라는 존재가 명원이가 되게 힘들고 억울한 상황인데 내가 도와줘서 결국 명원이가 구원을 찾았다. 백마가 되게 힘든 존재였고 억울한 존재였는데 칡넝쿨을 먹다가 종소리를 듣고 온 성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뭔가 스토리텔링이 매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거 구성을 여기 적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잘 들어. 명은이는요, 되게 억울하죠. 왜 억울하냐면 전쟁은 이 꼬맹이가 뭐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 자, 그럼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해소하고 구원하는 과정에 어떤 존재가 있었냐면 나라는 존재가 친구가 돼서 이래저래 도와줬단 말이야. 해소와 구원까지의 과정에 내가 역할을 했죠. 비슷하게 이게 백마라는 거야. 백마도 지금 억울하죠. 왜? 주인한테 버림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어? 칡넝쿨 때문에 종을 치게 됐고, 종을 친 결과 얘도 구원받았죠. 이 구성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매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보가. 이게 유추고 이게 비유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 처리 방식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왜 비유, 유추 이런 게 쓰이는 거지? 아, 이렇게 대응시켜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을 좀 배우시면 되겠어요. 필기 다 하셨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억울한 사람은 종을 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명은이 자기 자신이 억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치게 되면 말이야 구원받아. 자, 이제 신강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마침 종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른 시간이고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계단을 올랐고 그 돌계단을 쭉 오르고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 우리나라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서양 관광 가면, 유럽 관광 가면 꼭 성당이 관광지의 중심지고 엄청 웅장하게 예쁘게 잘 돼 있거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구원의 상징인 종을 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죠. 종탑까지 왔죠. 그리고 말로만 듣던 딸고마니 아버지가 나왔어요. 딸고마니 아버지가 나왔어요. 딸고마니 아버지가 나왔어요. 딸고마니 아버지가 나왔어요.
근데 아니 왜 자꾸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딸거머니 아버지의 머리가 반짝반짝거렸다. 머리가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다. 예. 그 머리 반짝거리는 사람 꽤 있잖아요. 그 피지컬 길거리에 계신 그분도 머리가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고 우리 대성마임에게 이제 한성원 선생님들이 머리가 반짝반짝거리시는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분이야. 나는 최대한 허리를 굽혀 예의 바르게 인사를 올렸고 딸고머니 아버지는 안녕 하면서 이제 아는 거였고 그리고 명훈이는 뭐야 이러면서 쭉 갔어요. 그리고 나는 명훈이 앞이니까 모범생처럼 굴고 있죠. 그래서 종탑에 다가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을 이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종소리가 울릴 차례라고 내가 설명을 해주겠죠. 그리고 너무 종소리가 크니까 이제 귀를 막았을 거고 너무 종소리가 큰 거죠. 너무 종소리가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딸고의 아버지는 종치는 걸 끝냈죠. 그리고 봐봐. 딸고마민 아버지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야. 첫 번째. 이렇게 딸 좀 그만 낳으라는 표현 자체 그리고 이 이름 자체가 되게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림의 성격일 때지만 지금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은 되게 중요한 일인가 봐. 그러니까 여기는 사찰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되게 존경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성격이 갖고 있는 거죠. 나는 일단 존경의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아저씨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종을 한번 쳐보고 싶었거든. 왜? 명훈이가 종을 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난 어떻게? 최대한 존경의 눈빛을 보내서 저 종 좀 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국 종도 못 치고 끝났습니다. 근데 아저씨도 왜 그렇겠어? 평소에 네가 그렇게 나를 놀려놓고 지금 와서 무슨 종을 치고 싶어? 평소에 네가 나를 그렇게 놀려놓고 뭐 지금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돼버리니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네. 아쉬움을 달랠 요랑으로 나는 고무신을 벗어 들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종소리를 고무신 짝 안에 양껏 퍼담았대요. 뭔 소리지 도대체? 아 이런 거 같다. 우리가요 이게 잼민이 때 이런 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종이컵 같은 걸로 이렇게 귀에다 대보는 거야. 그럼 뭔가 소리가 들려요. 어릴 때 소라 껍데기 같은 걸로 이런 걸 했었어 나는. 그 얘기네 지금. 신발 갖다가 이렇게 딱 해보면은 해봐 지금 이렇게. 그럼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그 명훈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하고 놀랐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뭔가 그런 소리를 고무신에다가 담아가지고 귀에다 넣어준다는 그런 발상들 자체가 사실은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호감이 있다면. 그러니까 명훈이는 너무나 재밌죠. 됐죠. 넘어갈게.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돌아오는데 봐봐.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종치는 소리 듣고 고무신 진짜 귀에 대고 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요. 썸 타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 더군다나 명훈이는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 굉장한 감동스러운 상황인 거죠. 경험인 거죠. 명훈 입장에서는. 명훈한테 있어서는 되게 감동스러운 경험이었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도 유의미한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명훈이는 고맙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응? 네가 나한테? 그리고 항상 싸납게 굴던 그 서울 깍쟁이 가시나가 계집애가 건호야라고 내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이러면서 결국 호감이죠. 이런 썸을 탔으니까. 그리고 나는 되게 순수한 거야. 얼마나 얘가 착해. 내 얼굴을 만지겠다고? 할머니 보면 어떡하지? 몰라 만들어 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봐. 아까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 너 못생겼다 그랬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어느새 너 잘생겼다가 된 거야. 이제 하트 같은 거죠 여기는. 그래서 난생처럼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진짜 성공했네.
나는 너무나 좋았죠. 그러니까 웅웅웅 이러면서 이제 막 신났어. 이제 진짜 신나가지고 괜히 휘파람 휘휘 불면서 야 나보고 잘생겼다고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명은이가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나 종 치고 싶대요. 야, 씨, 뭔 소리 하는 거야? 종 아무나 못 쳐. 이렇게 된 거예요. 딸고머니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 뭐 이러면서. 좀 해줘. 이렇게 된 거죠, 진짜. 희한하게 여자애들은 6.25 때나 이때나 왜 이렇게 남자애들한테 곤란한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랑받고 뭐 사랑받는다는 증명인가 모르겠어. 아니, 딸고머니 아버지 뭐 가만 두겠어요? 뒤지게 패겠지, 나를. 뭐 말도 안 듣고 뭐 종을 치냐고? 종 쳐서 뭐 할래? 그냥 종소리 뭐 듣고 싶어서 그래. 저 가시나 좀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왜 저러는 거지? 그런데 나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 봐. 명은이는 자기 자신을 병든 백마와 동일시하는 거야. 그럼 병든 백마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어? 종소리가 해결해 줬죠. 그러니까 명은이도 자기가 종을 치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 동시에 그 중간에 누가 그러면 괜한 죄를 짓고 괜히 지금 위험한 거야? 나지. 맞아도 명은이가 맞겠니? 내가 맞지? 중간에 칡넝쿨처럼 네가 좀 그 역할을 해줘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다. 그 종소리 누가 들으라고? 성주가 들으라고. 우리의 주님이 들으라고. 그 얘기가 된 거죠. 그 소원을 하나님께 전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알았어. 참 진짜. 라고 이제 뒤에 처맞을 거를 각오하고 종치러 갑니다. 어떻게 해? 여자친구 해달라는데 해야죠. 결국 명은이 간청을 뿌리칠 재간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예나 지금이나 6.25나 80년 지난 지금이나 70년 지났네요. 70년 지난 지금이나 여자친구 하라면 해야죠. 야 6.25 때 거의 한 10살쯤 되는 친구들이니까 지금 이제 딱 정확하게 83세쯤 되신 분들의 10살 때 사랑 얘기네. 아니면 15살 때 사랑이었으면은 85세, 88세시네. 야 그때도 낭만이 있었네요. 이제 83세, 88세쯤 되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얘기구나. 일요일은 절대 안 돼. 수요일도 안 돼. 언제 할 건데? 목요일 밤이면 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드디어 이제 목요일 아침이 밝았고요. 낮이 지나갔고요. 마침내 목요일 밤이 찾아왔고요. 왜냐면 봐봐. 딸고마니 아버지한테 쳐맞는다니까 이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순간이 되게 의미가 있으니까 아침, 낮, 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밤에 나간다 그러면 걱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의 산불을 구실 삼아서 나간 거죠. 더군다나 6.25 전쟁 중이잖아. 아무리 후방이라도. 그래서 어둠길을 나눠서 할머니는 당연히 걱정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명은이 종치고 싶다는데. 당연히 안 못 보는 외손녀가 사실 안 못 보면 똑같거든요. 낮에 나가다 밤에 나가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런 거지. 밤에는 그래도 불이 없으니까 무슨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걱정이겠죠. 명은이 손을 잡고 돌계단을 가요. 떨리지. 왜? 딸고머니 아버지한테 걸리면 쳐 맞으니까 이제. 근데 이게 신난 건지 무서운 건지 또 모르겠고 명은이도 그게 신난 건지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남자다잉? 남자야. 명은이가 소원을 이룰 수만 있어? 내 여자친구 소원을 이룰 수만 있어? 야 씨발 나 맞아 죽어도 상관없어. 상남자네. 상남자로 써줍시다. 드디어 찐따가 상남자가 됐어요. 이러니까 명은이가 뻑 갔어요 지금. 그래서 넘어갑시다. 당연히 어둡죠. 우리가 저지를 엄청난 짓거리에. 그러니까 사실 교회 정도는 치면 어때?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종탑 가까이 명은이를 잡아 끌었고 겨우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딸고머니 아버지가 하는 대로 밧줄을 풀었고 꽉 붙잡아 해가지고 실었고 그동안 늘 보아온 딸고머니 아버지의 종치는 솜씨를 흉내내가지고 밧줄을 잡아당겼고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종을 쳐야 되는데 종이 엄청 크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고 막 줄 되게 두껍고 큰 줄을 많이 움직여야 되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종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나는 명은이한테 명은이의 소망대로 소원을 빌라고. 그리고 나도 사실은 소원을 빈 거죠. 내 소원은 너무 순진하다 얘가 진짜.
명은이가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구머니 아버지를 잠시 기먹쟁이로 만들어 주세요. 얼마나 순진해요. 제 소원은 갑부되는 거예요. 제 소원은 뭐 1,000억 정도 버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제발 딸구머니 아버지가 잠깐 이 소리 좀 못 듣게 해주세요. 야, 대단하다 진짜. 너무 순진한데 매력적이야. 이런 순진함이 또 매력이 있죠. 그런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구머니 아버지 당연히 튀어나왔죠. 대알치기 엉덩이를 한 방 걷어차이고 나서야 앙바듯한 그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겨우 가늠할 수 있었고 결국 차 맞았죠 이제. 기차통 살려놓은 듯한 고함과 이러면서 이제 아저씨가 막 뭐라고 했겠죠. 그가 와락 덤벼들어 내 손에서 밧줄을 잡아 떼려고 했고 왜? 허락도 없이 종을 치니까. 근데 나는 그 종을 계속 칠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명은이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절에는 아저씨들이 그랬어요. 뒤지게 패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는 맞아도 명은이는 지켜줘야 되는 거죠. 일단 딸구머니 계속 얘네들이 아무리 두들겨 패도 종을 치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어떻게? 3명이서 종을 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이제. 그럼 종소리는 계속 간 거고 명은이 갑자기 울어버렸어요. 아마도 그랬겠죠. 명은이는 진심으로 뭔가 소원을 빌고 싶었을 거고 그게 간절하다 보니까 울음까지 터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종은 치면서 열어두고 끝났고 이게 교과서에서 이렇게 끝낸 의도와 이유가 있는 거야 얘들아. 자, 그리고 뒷부분의 줄거리. 최고노의 이야기를 들은 초등학교 동기들은 봐. 열어놓고 끝났지 추측하고 끝났지. 됐어? 열린 거야. 과연 그럼 명언이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건호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게 이제 이런 소설이나 서사 장르의 기법 중에 하나인 거야. 열어놓는 거야. 그럼 벌써 흥미롭게 쭉 전개가 되다는 둘이 결국에는 이뤘나? 잠깐 눈이 안 보였던 명은이는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하나? 딸구머니 아저씨한테 뭐 맞아 뒤졌을까? 뭐 별의별 상황들이 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것대로 그건 나름대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니까 느낌 있게 마무리.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냐?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명은이를 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종이라는 종치는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즉 소원을 비는 사건을 놓고 봤을 때는 명은이가 주도자고요. 나는 종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자고 동시에 딸구머니 아버지는 이것들이 종을 쳐? 이러면서 막으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딸구머니 아저씨도 줄을 잡다가 줄에 딸려 올라가서 줄을 같이 치게 되는 방해자면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됐죠? 여기까지 마무리됐으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것 좀 기억하자고. 일단은 전쟁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다는 것 자체는요. 전쟁의 참혹성과 폭력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얘네는 해결하고 있죠. 어떻게 해결했어요? 종을 쳐서 소원을 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 얘들아. 나는 여기서 그 아저씨한테 맞아 뒤질 수도 있는데 도와주죠. 명은이도 사실 말도 안 되지. 종친다고 소원이 이루어질 거면 세상의 소원 다 이루어졌죠. 하지만은 나름대로 해법을 찾는 거잖아. 여기서 좀 더 따뜻한 장면이 뭐냐면 딸구머니 아버지야. 일단은 딸구머니 아버지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놀림의 대상이죠. 그런데 어쨌든 종치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사람의 역할은 뭐야? 종을 못 치게 막아야지. 하지만 동시에 도와줘 버렸어요. 왜? 이 아저씨가 뭐 몸집이 작든지 뭔가 좀 어수룩하든지 해가지고 아이들도 못 맞고 같이 종치는데 무게를 보태고 있었던 거잖아. 결국 뭐니? 그래요. 명은이야 나의 사랑.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종을 쳐서 소원을 빌고 해결해 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 그래서 단순히 전쟁의 비극성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구나 봐주시면은 이 작품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충분히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학습 활동이 중요한데 첫 번째 학습 활동은 뭐 내신으로 낼 만한 포인트가 없어서 되게 어렵고요. 다만 여기는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건호 10살 정도 됐고 왁구가 좀 빠았고요. 키는 아무래도 좀 큰 게 남자아이니까. 명은이는요 굉장히 예쁘고
부잣집이고 서울에요. 그리고 그 시절에 익산 군수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고위 관료 집안인 거고, 반면에 나는 그냥 평범 또는 가난하고 솔직하고 순박하고 눈치가 아주 제로고 찐따예요. 하지만은 공감하고 착한 이런 마음씨가 있었다. 예민하고요, 낯가림이 있고 전쟁 얘기 싫어하고 트라우마가 있다. 이 정도 일단 인물과 그 인물에 관련된 정보들, 성격들 좀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 가지고 객관식 선지를 출제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또 볼게. 두 번째, 이거는 좀 중요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그 뭐 연애 시뮬레이션 같네요. 거의 뭐 친밀도가 이제 처음에는 낮았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확 올라가면서 둘의 감정선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만났을 때는 일단은 서로 뭔지도 모르죠. 그러나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그래도 뭔가 자기랑 또래고 하니까 좀 더 친해졌겠죠. 하지만 거기서 내가 실수하고 막 전쟁 얘기하면서 화를 내니까 아예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만나면서 화해를 하고, 명은이가 나 소원 있어 결국 소원을 들어주는 과정까지 가는 이 서사 구조에 따라서 친밀도가 달라지는 이 도표를 되게 잘 구성적으로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도표를 어떤 식으로 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내신 문제로 좀 내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형광펜으로 박스 친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있죠.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객관식 선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 여기 있는 키워드들 정도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미 작품을 읽으면서 정리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명이나 인명이 나오고요. 구체적인 지명이나 인명이 나오면 사실성을 높인다. 이 개념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뭐냐면, 서술사의 특성은 뭐냐면 1인칭 관찰자냐 주인공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봐요. 지금 가는 보면은 묘사 대상이 명은이죠. 묘사 대상이 명은이죠. 됐어? 그럼 봐. 여기는 1인칭 관찰자로서 명은이가 주인공인 것 같아. 그리고 그 나는 명은이를 관찰하는 입장. 그런데 한편으로는 봐. 나는 득이양양에서 넋이야 신이 하면서 마구잡이를 떠올렸다. 내가 서울 기집애를 웃게 만들었다. 종술의 경제도 목청을 높이 명을 체근하는 한편 나도 마음속으로 종을 빌기 시작했다. 분량을 보니까 전부 다 내면 심리잖아. 여기에 초점을 둔다면 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지금 화자의 내면 심리는 당연히 내 이야기니까 직접 서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봐봐. 명은이는요, 웃는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명은이의 내면 심리는 내가 추측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간접 서술이라고 해요. 요 정도 필기 놓으시면은 여기서 출제될 만한 개념 키워드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되셨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아까 저랑 작품 정리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마무리해 오시면 충분할 것 같고, 이제 이거 내신 변형 문제나 족보 문제 풀면서 문제풀이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상 끊읍시다.